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이틀 뒤는 어버이날인데요. 제가 이맘때 읽으면 딱 좋은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김작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김도윤 작가님의 책 엄마는 괜찮아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엄마를 잃고서야 진짜 엄마가 보였다입니다. 이 책이 4월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 가끔 찾아서 보던 김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자청님과의 대화를 통해 책을 알게 되어 바로 검색을 했습니다. 책 제목보다 책 표지에 그림이 이 책 읽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더운 여름 민소매 옷을 집에서 많이 입으시는데 책 표지에 그림이 많은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책을 구입하고 밀려있는 책들이 있어서 사놓고 며칠 못 읽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읽고 싶어서 다 읽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설마 하며 내가 생각했던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때는 진짜 소리내어 울 뻔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남편이랑 애가 너무 놀랄까봐요. 한두 페이지 넘기지도 않았는데 앞부분부터 너무 슬프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미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김 작가님 어머님의 끝없는 자식 사랑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또 놀란 건 사투리를 되게 편안하고 재밌게 쓰시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여러 권의 책을 펴내신 작가님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몰입도 높게 빠지게 하시는 능력과 마치 여성 작가가 쓰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섬세한 감정의 표현들이 놀라웠습니다. 멋지다. 이분 다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를 잃고서야 진짜 엄마가 보였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4년 전 어머님을 우울증으로 안타깝게 놓친 둘째 아들 김도윤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그 둘째 아들도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엄마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고자 본인 스스로에게 남긴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어린 시절 온전히 이름 세 글자로 불려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동남아 사람을 닮은 외모 덕분에 그쪽 계열의 우스꽝스러운 별명들을 아이들이 막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아이들의 노골적인 장난에 움츠러들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 손을 들고 화장실 간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한 번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대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보니 그맘때쯤 되면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아이들이 반에서 본인이 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당연히 이해하고 아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곤 전교생의 놀림을 받게 되고 본인도 많이 놀라 몇 번이나 더 그런 실수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뒷수습은 늘 어머니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 너무 좋아서 읽어드릴게요. 분명 엄마도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바지는 깨끗이 빨아놨다고만 하셨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녀석이 왜 자꾸 바지에 실수를 하느냐며 다그치지도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으셨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바지를 빨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다려주셨다.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바지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 나이가 들고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는 내가 실수했을 때 놀라지 않았어? 그때 엄마는 어땠어?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놀랐지. 하지만 엄마가 놀란 걸 표현하면 넌 집에서마저 힘들 거잖아. 그러면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지 뭐. 기다려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한 사람이 바뀌는 걸 기다려줘야만 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엄마는 나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스스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재촉 한번 하신 적이 없었다. 엄마란 그런 사람이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 이 책에서 절 오열하게 만든 꼭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오후 3시라는 꼭지에서 가슴이 너무 먹먹하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이른 아침 7시 고시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엄마의 전화였다. 이른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으니 엄마가 지금 고시원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왜 이 시간에 서울에 계실까 생각하며 서둘러 슬리퍼를 신고 1층으로 내려갔다. 엄마는 가까운 지인이 상을 당해 어제 서울에 올라왔고 장례식장에서 볼일을 마치고 난 뒤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 근처 삼성역에 새벽 5시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다. 엄마를 만난 시간과 엄마가 도착한 시간 사이에 공백이 의아해 물었다. 5시에 왔으면 그때 전화를 하시지. 2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저 이 부분까지 읽고 뒷페이지로 넘기는데 설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 예상이 맞는 거 있죠. 저 이 2줄 보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5시에 전화하면 네가 깨잖아. 7시쯤 전화하면 일어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엄마 때문에 일찍 일어나 피곤할까 봐. 8시 30분 출근을 위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걸 아는 엄마가 그때 맞춰 전화를 하신 거였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마음과 달리 화를 냈다. 왜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냥 전화를 하시지. 내 출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겨우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뭐 그리 미안한 일이라고. 그런 자그마한 방해조차 엄마는 용납하지 않으셨다. 미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나는 펄펄 끓는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가 나오는 백반집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다. 식사 후 엄마를 지하철역에 모셔다 드리고 회사로 걸어가는 동안 문득 궁금해졌다. 근처에 24시간 카페도 없고 이따 한들 카페에 들어가 커피 마실 줄도 모르는 엄마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아무리 유골이라 해도 새벽 5시는 싸늘하고 어두웠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 근처를 2시간 동안 걸어다니며 아침 7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가슴이 턱 막히는 그 애틋함.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엄마에게 똑같이 했을까?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질문이었다. 새벽 2시든 새벽 5시든 엄마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당장이라도 전화했을 것이다. 어스름한 새벽거리에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엄마를 떠올리는 건 가슴 어딘가가 아프도록 저릿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어린 왕자의 오후 3시와 같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나에게는 엄마였다. 제가 엄마가 되지 않았다면 작가님 어머님께서 5시쯤 오셔서 아들이 일어날 7시까지 주변을 배회하시며 기다리신 그 마음을 1도 이해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 자식을 키워보니 어머님의 마음을, 어머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똑같은 마음이니까. 책 중간쯤에 작가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도윤이는 언젠가 아버지가 되겠지. 하지만 배 아파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평생 엄마 마음은 모를 거야 라고. 오늘은 김도윤 작가님의 엄마는 괜찮아 함께 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